이라크 하나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오펙 3월 생산량이 나왔는데 하루 730만 배럴이 증발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전쟁이 무서워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젠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진짜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종전에 열려 있다는 보도 하나가 나오면서 S&P 500이 2.91% 올랐어요. 올해 최대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지금 이 흐름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거 모르고 내일장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의 시선 나나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부터 글로벌 동향까지 최신 데이터로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실 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도 5줄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어젯밤 미국장 반등, 진짜 반전일까요? 아니면 내일 다시 빠지는 하루짜리 반등일까요? 이걸 구분 못하면 계좌 녹겠죠? 오펙부터 유럽 물가, 한국장, 미국장 반등, 그리고 저만 지퍼들의 신호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WTI가 100달러 위에서 종가를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심리였어요. 전쟁 무섭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숫자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펙의 3월 생산량 하루 2157만 배럴, 전월 대비 730만 배럴 감소, 팬데믹 이후 최대의 낙폭이에요. 이라크 생산량이 하루 415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로 급감했고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지금까지는 전쟁이 나서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겠다였거든요. 오늘부터는 기름이 실제로 안 나오고 있다예요. 추측이 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올해 브렌트유 연간 전망을 63달러에서 82달러로 올려버렸어요. 며칠짜리 급등이 아니라 올해 평균 가격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의 호르무즈 재개방 비용을 같이 내라고 압박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동맹국들은 이 비용 분담과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유가 방향을 잘못 읽게 되는데요. 기름길을 여는 문제였는데 이게 안보에서 돈싸움으로까지 번진 거죠. 기름도 안 나오는데 길까지 안 열립니다.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유럽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소름 돋을 거예요. 여기 좀 무겁습니다. 유로존 3월 소비자 물가가 2.5%로 올랐어요. 2월이 1.9%였거든요. 한 달 만에 0.6%포인트가 뛴 거예요. 에너지, 서비스, 근원 물가 전부 오르면서 유럽 중앙은행은 손발이 묶였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죽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더 오르겠죠. 독일은 성장 전망을 0.6%로 낮추면서 물가 전망은 2.8%로 올렸어요. 성장은 약한데 에너지는 비싼 겁니다. 유럽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계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유럽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10년물 금리하고 달러가 같이 움직입니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눌리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이 들고 있는 기술주, 반도체주 가격에 직접 영향이 온다는 거죠. 미국 쪽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1.8로 소폭 반등하긴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5.2%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구인 건수는 688만 건으로 줄었고요. 채용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파월이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그 기다리겠다의 유통기한은 짧아지겠죠. 물가는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까지 번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장은 공포와 환호를 같은 날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5,052포인트에 마감했었죠. 4.26% 하락입니다. 장 초반에는 5천선이 깨질 뻔했어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30원을 돌파했었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하루 4조 2천억 원을 팔았어요. 9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5.16%,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56%.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국은 AI와 반도체에 돈이 많이 쏠린 시장이에요. 글로벌 리스크오프가 오면 한국처럼 집중된 시장이 제일 먼저 얻어맞습니다. AI와 반도체에 몰려있던 돈이 어디서 먼저 빠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전체 시총의 3, 4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분포되어 있는데 코스피를 산다는 건 사실상 반도체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 자산을 팔겠답시고 한국 주식을 팔면 반도체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은 크고 빠르게 오는 거죠. 한국 경제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몰려있던 시장에서 공포가 오니까 돈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장이 이렇게 빠진 바로 그날 밤,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보장만 있으면 종전에 열려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당시 미확인이었는데도 시장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S&P 500이 2.91%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3.83%, 다우가 2.49% 상승 마감했습니다. 5월 이후로 최대 1일 상승이에요. 공포지수가 25.25로 하루 만에 17% 빠졌고요. 트럼프도 2, 3주 안에 철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3월 전체로 보면요. S&P 500은 5.1% 하락이에요. 11개 섹터 중에서 10개가 3월을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반등을 만든 게 뭔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란이 부정하면 오늘 오른 만큼 그대로 반납할 수도 있겠죠.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해요. 오늘 아침 한국장은 그 반등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6.91% 반등, 코스닥도 장중 5.5% 반등했죠. 원달러는 1,508원인데 21원 넘게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어제 빠진 걸 상당 부분 되돌렸는데요. 다만 이것도 종전 기대라는 하나의 변수에 기댄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다뤘던 삼천당 제약은 오늘도 장중 6.63% 하락했네요. 지수가 반등해도 개별 종목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에서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아셔야겠죠? 한국 정부가 두 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26조 원 추경이에요. 약 173억 달러 수준인데 소비 쿠폰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넘어서 생활비까지 오는 충격을 정부가 직접 막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유 수합이에요. 국가 비축유로 6월 말까지 2천만 배럴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추경이 소비 방어라면 원유 수합은 공급 방어예요. 하는 총재 지명자도 유연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방어를 하고 있는데 기업 쪽에서는 공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엔비디아가 마벨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마벨 주가는 7% 올랐어요. 전쟁 한복판에서도 AI 인프라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어위브도 85억 달러의 대출을 확보했어요. 바이오도 동시에 터졌습니다. 릴리가 센테사를 최대 78억 달러에, 바이오젠이 아펠리스를 5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같은 날 AI에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어요. 에너지 섹터는 빠지고 있고요. 지금은 무슨 업종이냐보다 에너지 비용에 얼마나 취약하냐가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시점이에요. 이걸 모르면 반등장에서도 돈을 잃기가 쉽습니다. 중국 3월 제조업 PMI는 50.4로 확장 영역에 복귀했어요. 생산은 51.4, 신규 주문은 51.6이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투입 가격이 63.9까지 올라갔는데요. 경기는 돌아오는데 원가가 같이 오르는 거예요. 중국 내수는 살아나는데 한국의 수출 수요는 아직 약합니다. 외교 쪽에서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호르무즈 정상항행 복원을 촉구하는 5개 항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어요. 어젯밤 미국장 반등의 원인이 된 종전 기대와 맞물려서 외교 움직임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돼야 배가 움직이고 배가 움직여야 기름값이 내려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심지어 기름값이 내려와도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험 쪽만 몇 달은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게요. 이거는 뉴스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일 신경 쓰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에서 이자를 현금 대신 채권으로 갚는 PIK 방식이 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갚을게 라는 건데요. 부도가 안 난 게 아니라 부도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조용한 건 안전해서가 아니에요. 평가가 느려서 조용한 거예요. 시장이 겉으로 보여주는 안정보다 수면 아래에 놓인 신용 스트레스를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한 번 터지면 생각보다 깊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 5개를 보세요. 첫 번째, 오늘 나오는 ISM 제조업 PMI 가격 지수. 전월 70.5를 넘으면 유가 상승이 기업 원가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4월 3일 NFP. 너무 강하면 인플레이션, 너무 약하면 경기 침체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은 흔들려요. 세 번째, 오펙 후속 데이터. 이라크 감소분이 4월에도 유지되면 유가 전망이 82달러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번째, 한국 추경 국회 처리와 원유 수합 첫 계약 물량. 발표만 있고 집행이 늦으면 시장은 실망합니다. 다섯 번째, 이란 종전 보도의 후속. 어젯밤 반등의 전부가 이 한 건에 달려 있습니다.
확인이면 더 가는 거고요. 부정이면 되돌리려 하겠죠. 이번 주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흐름이 정면으로 부딪힌 날이었습니다. 오펙 생산은 실제로 빠지고 있고요. 유럽 물가는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종전 가능성이라는 변수 하나가 끼어들면서 5,052포인트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오늘 5,372까지 반등했습니다. 지금은 뭘 사야 하냐가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자가 먼저입니다. 이란 공식 입장, 오펙 후속 데이터, 원달러 환율. 이 세 개가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